초단원명이 호도법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호도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각의 크기, 시초선, 동경이라는 기준이 되는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누군가 반직선이에요. 반직선이라는 건 시점은 있고 종점은 그냥 쭉 뻗어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하고 얘랑 30도를 이루는 어떤 반직선을 또 그려볼게. 그럼 얘랑 30도를 이루는 직선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영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공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리는 기하라는 교과목에서 공간 도형이나 공간 벡터를 배우기 전까지 공간은 생각하지 않을 거고 순수하게 평면만 생각할 겁니다. 평면만 생각할 건데 여기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아? 얘랑 얘도 30도를 이루고 얘도 30도를 이룬다. 그럼 30도를 이룬다라고 표현했을 때 수학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일단 기준이 되는 직선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이렇게 반직선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시초선. 자, 그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30도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30도를 이룰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이과 과목에서는 회전시킬 때 어느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반시계야, 시계야? 반시계 방향이 항상 양의 방향입니다. 그게 물리가 됐든 지구과학이 됐든 수학 시간이 됐든 그럼 얘랑 30도를 이루는 반직선은 이쪽에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이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쪽은 무슨 방향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음의 방향이라고 하겠죠.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양의 각은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각이다 라고 하고 그럼 이 반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반직선. 이 반직선은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동경. 한자 표현이니까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게. 그냥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선은 시초선. 양의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 요 반직선. 이 이루는 각. 요건 동경이라고 하고 이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각이라고 하겠죠. 일단 세 가지 용어 정도만 정확하게 단정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둘 다 반직선이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여기서 사실 솔직하게 뭐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겠죠?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 나왔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거. 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단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 각은 도형이 맞을까? 그냥 도형 맞습니다. 다음 중 도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쓰실 때 각은 도형이 아니잖아. 그림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각도 도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여태까지 이 지역에서 딱 한 번 동산공가 어딘가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서 애들 많이 틀려서 제가 언급만 하는 건데 원래 수학적으로 정의상 각도 도형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수학과 대학원생은 아니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재 우리가 쓰는 단위는 여러분들 고대 문명 뭐 배웠니? 이집트, 뭐 황하 뭐 이런 거 배우나? 일단 1순위로 나오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맷진법 쓴다고 배웠니?
그런 것까지는 안 배웠나? 뭐 아무튼 그 양반들이 60진법을 썼는데 애초에 각의 단위를 어떻게 그 양반들이 약속을 했냐면 왜 옛날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원 혹은 정삼각형 뭐 특별한 도형을 뭐 신성시 여기거나 뭐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삼각형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등분했어요. 60조각으로 자른 후에 하나를 1도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 맞죠? 60도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건 그 양반들이 약속한 거야.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60등분하여 하나를 1도라고 쓰자라고 했고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각도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1도를 6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분이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때 배웠니?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1분은 이렇게 표시하고 1도는 60분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다시 아주 미세한 1분의 각을 60등분해서 그 하나를 1초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세히 몰라도 돼.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듣고 넘기시면 돼. 1분은 60초다. 기호로는 2번 찍찍 그어주시면 되고. 근데 얘는 한계가 명확한 각의 표현법이에요. 왜 한계가 명확하냐면 1도와 1도 사이에 각이 딱 60개밖에 없니? 아니죠. 무수히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이 이렇게 나오니?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60분법이라는 각의 단위는 이산적인 단위입니다. 이산적인 단위. 자, 이산적인 단위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이산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떨어져 있는 가족.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산적인 단위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여태까지 배워보면 알 거예요. 배워보면 아주 저학년 때는 자연수를 배웠고 분수를 배웠고 자연수 배우고 영의 존재 배웠고 음의 정수 배우고 유리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 범위를 계속 확장하지 않습니까? 수의 범위를 계속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을 풀고 뭐 어떤 과학적인 발달을 이루려면 계속 범위를 확장을 해야 돼요. 수학자들이 여기서 일단 하자가 생겼어. 천문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반도체도 2나노니 3나노니 이 미세 공정을 하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성으로 뭐 항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우주선을 조금이라도 각도가 비틀어지면 엄한 데로 가겠죠. 몇만 킬로 뭐 몇 광년을 이동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단위로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또 수학자 형님들이 그러면 각의 단위를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각의 단위를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이런 표현 본 적 있어? 루트 3도? 아마 없을 거야. 없을 거예요. 11분의 1도 이런 표현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그 2의 5도 이런 표현 없지. 없는 게 애초에 60분법은 1도, 2도, 3도 여기 정수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뭐 22.5도 이런 경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여기 정수만 쓰는 거야. 자, 근데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각은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를 제가 2배만큼 가져가면 그림 이상하네. 중심각은 정확히 몇 배 될까? 2배 되는 게 자명하지. 특별한 증명 없이.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면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 중심각이 루트 3배면 호의 길이도 루트 3배가 되겠죠.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이해돼? 중심 R이 일정할 때
반지름이 일정할 때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다고. 정비례하는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썼니?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L이 커지면 세타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K는 뭔지 모르니까 상수. 뭐 2L이 될 수도 있고 3L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각. 큰일 났네. 자,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각 수학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연속적으로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호도법으로 단위를 바꿀 거야. 여기까지는 납득 가능해? 1도, 2도, 3도로는 모든 각 표현 안 돼요. 숫자로 따지면 자연수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실수 범위에서 모든 각을 다 표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책에는 호도법의 정의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호도법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도법의 정의,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는 게 호도법의 정의예요. 그냥 이 명칭에 나와 있습니다. 호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호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할 수 있지. 호의 길이가 2배면 중심각이 2배. 호의 길이가 3배면 중심각이 3배니까. 맞아? 여기 어려워. 정신 차리시고. 나중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 여기까지는 다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반지름 길이는 보통 뭐라고 썼니? 원방부터. 스몰 r로 많이 썼지. 호의 길이는 L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은 세타라고 많이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세타, 번데기 모양 쓰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정의해서 그대로 제가 식으로 바꿔볼게. 그 전에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울 거야. 분수, B를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배울 텐데, 만약에 서울대에 100명이 지원했어. 1명이 합격했어요. 합격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하니? 100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럼 이 10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지. 지원자 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모에 대한이라고 나왔으면 걔가 기준량이고 분모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야. 잘 기억을 안 나지. 한참 옛날인데 반지름 길이의 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양입니다. 항상 수학에서 기준이 분모로 와야 돼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과 과목에서.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얘가 비교하고 싶은 양이고 비교하는 양이 항상 분자에 와야겠죠. 그냥 길게 풀어 써드릴게. 여기까지 되죠? 이제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각을 표현하는데 반지름 길이에 대한 기준량이니까 분모, 호의 길이의 비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세타는 R분의 L.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선호하는 다항식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L은 R세타. 그러니까 얘는 따로 외우는 식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호도법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정의를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거듭제곱근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정의 기억나?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자.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x의 n제곱은 a였죠. 저는 그거 정의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까먹었지. 글러먹었다. 근데 이건 지금 100%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잠깐만 왜 배우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각을 모두 표현하기 위함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 생각 자체가? 아니, 안 대단한가? 기존에는 뭐 그냥 어정쩡한 각은 근사값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도와 2도 사이는 대충 1도와 2도 사이. 근데 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좀 웃긴 점이 있어요. 뭐가 웃기냐? 예를 들어 볼게.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3cm. 호의 길이도 3cm. 그럼 이때 중심각이 있겠지. 맞습니까? 이때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는 약분되고 무슨 값이 나오니? 그냥 1이라는 실수의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수학을 그렇게 하면서 20도, 3cm 이런 거 점 찍어본 적 있어? 찍을 수가 있니? 없습니다. 이런 단위는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2,3, 4,5 기본적으로 걔네는 그냥 실수값이고 보통 B를 나타내기 때문에 찍어낼 수 있지만 이런 애는 못 찍어냅니다. 지금 얘는 분명히 각도를 표현하지만 단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각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호도법으로. 라디안에서 세 글자만 따서 RAD라고 씁니다.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이런 단위랑은 다릅니다. 단위와 다르게 그냥 실수값이에요. 오케이? 이게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실수값이라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좌표 평면에 함수화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래프, 미분할 수 있고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이게 두 번째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인데 그건 이제 먼 훗날에 조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럼 이때 선생님 중심각은 1도예요가 아니라 그냥 1이야.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그냥 1이라고. 근데 얘가 그래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얘는 각도란다 라고 표현할 때 그냥 라디안이라고 쓴다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 라디안이란 단위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요 그림 상태가 1라디안이네요. 요 그림 상태가 1라디안인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1라디안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가 감이 안 오실 거야. 여러분들이 60도 하면 머릿속에 대번에 떠오르죠. 45도 해도 대번에 떠오를 겁니다. 내가 그럼 이 상태에서 60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이거 직선으로 펼쳐봐. 꾸부정한 애를. 이거 꾸부정하잖아. 호니까. 직선으로 펼치면 이런 모양 나오지 않겠어? 오케이? 그럼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크겠니? 작겠니? 조금 작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됩니까? 1라디안. 이 단위를 바꾸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로그를 두 번째 하는 분은 좀 편안하겠지만 처음 배우신 분은 로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야 아마. 고통스러울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고. 오! 잘 그렸어. 나쁘지 않아. 자, 제가 그린 게 무슨 원인 그린 거 같니? 반원 그렸습니다. 반원은 이 중심각은 원래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죠? 180도지. 180도입니다. 180도인데 제가 얘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해 볼게. 원주가 2파이 r이죠. 원주가 2파이 r이죠. 그럼 반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파이 r이겠지. 그럼 이때 중심각을 라디안 각을 제가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이게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이에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중 내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 천천히 적어드릴게. 일단 호도법,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표현한다. 다항식꼴로 표현하면 L은 R세타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를 새로 바꾼다라고 하면 단위끼리 서로 자유자재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겠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게 기본이 이거예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래. 양변 2로 나눠볼게.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 90도. 3으로 나눠볼게. 3분의 파이 라디안은 60도.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은 45도.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30도. 제가 쓴 게 무슨 각이라고 합니까? 보통 특수각이라고 하죠. 삼각 B를 구할 수 있는 애들. 한 바퀴는 2파입니다. 그럼 360도. 자, 이제 이 정도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물론 그 기본이 되는 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가 기본이고 거기서 다 변형 가능합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 공부할 때 이걸 기준으로 몇 번씩 바꿔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 그냥 자연스러워질 거야. 4분의 파이가 그냥 45도고 나중엔 받아들여질 거고. 근데 이렇게만 바꿀 줄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31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얘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제가. 양변에 뭐 곱하면 되지? 180분의 31.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그럼 7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냐라고 하면 파이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80도. 자, 어떤 느낌으로 바꾸는지는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정의했고요.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볼게. 자, 제가 부채꼴의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할게. 라지 S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해 안에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정확히 2배 되는 거 맞습니까? 니네 초등학교 어디 나왔음? 아니, 이 중심각의 크기를 제가 2배 가져가면 부채꼴의 넓이가 몇 배 되냐고. 정확히 2배 아니야? 왜 이래 얘들아, 정신 차려. 아니, 지금 3시간째도 아니고 1시간 반 했는데 당연히 중심각의 정비례하지. 증명해주세요 하지 마. 맞잖아, 직관적으로. 반지름이 똑같다라고 해봐. 반지름이 똑같으면 이거보다 넓이 몇 배겠냐고. 2배 아니야. 그냥 피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라는 거. 그러면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반지름이 똑같은 부채꼴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근데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이 한 바퀴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 이 파이 라디안. 맞죠? 다시 삼각함수 시간에 여러분들 잘 자다가 멍 때리다 아는 거네 이러면 안 돼.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한 2달 있다 정시할래.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라디안이 새로운 체계를 만든 각도를 표시하는. 새로운 단위야. 새로운 단위인데 말이 참 어려운데 이런 단위랑은 다르다고. 단위는 단위인데 얘랑은 달라. 좀 짜증나지. 그거 짜증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새로운 단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 같은 단위랑은 다르다고. 그냥 실수예요. 그러니까 RAD가 나타내는 건 딱 하나야. 이거는 실수인데 단위다. 각을 나타낸다. 각이다. 단위다가 아니라 각이다를 나타낸다 정도. 자, 그럼 얘는 2파이 라디안이야. 한 바퀴니까. 얘는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 그럼 원래 이놈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 부채꼴의 넓이는 제가 모르니까 S라고 뒀죠. 맞지? 근데
부채꼴이래. 넓이의 b는 중심각의 b랑 똑같다라고 했지. 지금 이놈의 중심각 얼마? 2파이. 이놈의 중심각은 세타. 자, 비례식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파이 약분하면 s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자, 또 외우셔야 되는 식.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야. 이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구하시면 안 돼. 앞으로 수학 못 해. 고2라면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알 거야. 자, 이거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r 세타는 l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세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오케이? 네? 정신줄 났지 방금. 나온 적이 있나? 글쎄. 어디서 다른 단어에서? 다른 단어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나오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근데 이 파이랑 같아요. 같습니다. 실수라고 그랬지 아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제일 막히는 부분이 아니 선생님 이거는 3.14159고 이건 각이라면서요. 아니 실수라고 했죠. 이것도 3.14 어버버입니다. 굉장히 불쾌하지. 한 바퀴가 왜 그럼 3.14 어버버에 2를 곱한 건가? 이런 생각 들 텐데 맞아. 지금 둘 다 라디안입니다. 아 그러면 네. 360도가 6.28 라디안. 맞아. 6.28 어버버 라디안. 삼각함수의 위험을 봤니? 자, 그럼 얘는 뭐랑 뭐를 알 때 쓰는 식일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알 때 얘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알 때 쓰는 식이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일단 나는 증명은 다 했지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 단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데 중심각 구해야 절대 never 안 돼. 하지 마.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었지? 근데 성준은 어디 갔니? 아, 성준은 이거 볼 수 있나?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자, 드디어 예제.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고 둘레의 길이가 8cm이고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자, 부채꼴이면 보통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착각하는 거 둘레의 길이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의 길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원부터는 이제 호의 길이는 항상 보통 L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은 항상 R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근데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천천히 할게. 그럼 둘레의 길이가 8cm면 L이 8이라는 얘기니?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럼?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센티미터로 맞춰져 있으니까 수학 시간이니까 뭐 센티미터 같은 단위는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호의 길이나
반지름의 길이나 일단 양수 나와야겠죠. 그지?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RL. 내가 왜 R제곱 세타를 안 썼어? 세타가 아니라 R과 L로 둘레의 길이를 표현 가능하니까 당연히 얘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는 그냥 삼각함수의 탈을 둘러싼 1학년 때 배운 연립 2차 방정식이지 미지수가 2개고 제가 관계식 2개 얻어냈습니다. 그럼 항상 1차식이 기준이죠. 그럼 위의 식에서 L은 8-2R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그죠? 그다음에 하나 조금 주의할 점 서술형이면 말씀드리면 이거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8-2R 양수 나와야 되죠? 그럼 R은 뭐보다는 작습니까? 4. R의 범위는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둘레의 길이가 8cm인데 그냥 4cm인 거 이렇게 포개놔도 이게 8cm 아니야?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반지름은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부채꼴이 나오려면. 그걸 이제 식으로 구해본 것 뿐이고 아무 생각 없이 방정식 풀면 얘는 8이고 넘기고 2로 나누면 완전 제곱식이죠. R은 얼마? 2. R이 2면 L은 4. 자,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하래. 각의 크기는 호도법에서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2분의 4. 그냥 2 쓰시면 됩니다. 이 라디안이라고 RAD를 붙여주셔도 되고 그냥 2만 써도 틀린 답이 절대 아니야. 그냥 2를 써도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센치면 단위는 약분되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단위가 원래는 안 나와요. 그냥 실수 B의 값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이 보기에 숫자를 그냥 쫙 던져놨을 때 이게 각을 나타내는 건지 뭐 사과 2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각입니다를 표현하는 그냥 R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와닿진 않지. 저도 와닿지 않아요. 설명드리면서도. 괜히 내가 복잡하게 얘기했다. 그냥 단위다라고 하고 넘어갈 걸. 자, 두 번째. 자, 둘레의 길이가 80cm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네, 멘트가. 넓이가 최대. 둘레의 길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채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반지름 2번. 그럼 첫 번째는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자병하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쓸 수 있고 2분의 1 RL로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쁠 것 같아. 그죠? 뭔 소리죠? 자, 이제 최대 구하래. 당신들 최대 최소 구하는 도구 뭐 배웠어? 2개?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 어느 걸 쓰는 게 당신들 보기엔 이쁠까? 2차 함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도 되겠죠. 취사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자, 근데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우리는 조금은 2차 함수가 좀 익숙한 편이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니까 여전히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반지름은 0보다는 큰데 40보다는 작아야겠죠. 2차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어떤 제한된 범위를 구해야겠지. 안 쓰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거니까 쓰는 게 좋아요. 서술형이면. 특별히 시험이 쉬울수록 써야 돼. 서술형에서 감점 날라가니까. 어려우면 대충 맞게 해주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는 뭐 표준형 바꿀 필요도 없죠.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 어디? 20. 그럼 20일 때 넓이는 최대가 되겠고 20 집어넣으면 쉬운 것만 대답함. 400. 뭐야? 자, 됐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400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제 단위 마지막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근데 R이 20일 때면 L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럼 이때 세타는 얼마입니까? 2.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자, 여기서 하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결론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 일정한 부채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변수로 구해보셔도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가 항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원은 닮음 맞아? 모든 원은 닮음 맞지? 합동은 아니지만 닮음이 맞는데 제가 지금 해봤더니 2라디안일 때가 부채꼴의 넓이 최대 나오지 않았어? 반지름이 달라지더라도 다 닮음이기 때문에 모조리 2라디안일 때가 항상 최대입니다. 그럼 실전에서 문제 푸는 도중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2라디안을 때려놓고 푸셔도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데는 이거고 최대값 한번 구하고 뭐 다른 걸 또 물어보면 바로 세타에다 2라디안 집어넣고 구하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양으로 보면 2라디안은 대충 몇 도보다 조금 작겠니 그럼? 120도보다는 조금 작아야겠죠. 아까 60도보다 조금 작다라고 했지. 57.555 이 정도 근사하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한 이 정도 요런 그림이 돼야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린 거죠. 부채꼴은. 자, 일단 관계식을 조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나 볼게. 7-2번 한번 풀어보세요. 7-2번. 네? 둘레의 길이가 40.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됨. 계속 눈에 있게 그려볼게. 그럼 L 플러스 2R은 40. 부채꼴의 넓이는 그럼 2분의 1 RL.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둘 다 양수 맞아? 무조건 양수 맞지. 물론 범위에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는 맞아요. 그럼 L 플러스 2R은 2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되죠. 근데 얘가 40. 양변 2로 나누고 제곱 양변에 4분의 1 곱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이 얼마? 넓이가 100. 그리고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뭐가 성립하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러면 40을 반반 나눠 가지면 되지. 반지름 10, 호의 길이 20. 오케이? 반지름 10, 호의 길이 20. 항상 이 원리에 의해서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뭐 그때도 중심각은 여전히 2가 되겠죠. 2라디안. 맞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익숙하셔야 돼. 둘 중에 편한 계산 방법이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숫자가 너무나 평화로운 거고 여기는 숫자가 평화로운 거고. 자, 잠깐만 쉬었다 하자.